중국의 경제 동향과 투자 소식 전해드리는 베이징뷰 손일선입니다. 요즘 한국 언론들 뉴스 보면 한동안 외면받았던 중국이 최근 들어 다시 국내 투자자들에게 조금씩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커지는 인플레이션 쇼크로 미국 증시는 물론 코스피도 흉흉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 주요 지수가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랜만에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가 반등하는 이유는 이미 남들보다 앞서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중국 내 경제 상황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올해 4월 상하이 전면 봉쇄 등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던 경제 지표들이 이후 방역 정책 완화와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6월 들어 확실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중국 증시가 다른 글로벌 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펀드 매니저들과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70%가 증화권 증시가 하반기에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고 상승폭은 최소 4%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중국 투자 고려하시는 분들 조금씩 늘어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가 최근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ETF 시장 개방 소식인데요. 중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 투자의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중국 금융당국은 7월 4일부터 중국과 홍콩 간 ETF 교차 매매 제도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 투자자들 같은 외국인들이 중국 본토 ETF를 직접 사고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ETF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먼저 중국 주식 투자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 주식을 외국인들은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자격을 주고 허용해 주는 제도가 있긴 한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상하이 거래소나 선정 거래소에 있는 중국 본토 주식을 사려면 반드시 홍콩 거래소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같은 제도를 후광통, 성광통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한자 발음이 아니고 중국어 발음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어로 보면 조금 덜 헷갈리고 뜻이 보다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후광통에서 후는 상하이의 옛날 명칭입니다. 베이징의 경우 베이징에 등록한 차량 번호판을 보면 맨 앞에 징으로 시작을 합니다. 징은 베이징 할 때 끝에 나오는 징입니다. 한자 발음으로는 경이죠. 북경할 때 경. 반면 상하이 자동차 번호판은 상하이를 의미하는 후로 시작을 합니다. 후 다음에 나오는 강은 홍콩을 의미합니다. 중국에서는 홍콩을 샹강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글자 통은 한자 그대로 통한다 할 때 통입니다. 즉 상하이와 홍콩이 통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후광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홍콩을 통해 상하이 거래소에 있는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광통도 구조는 유사합니다. 강이랑 통은 똑같은 한자이고 맨 앞에 있는 선은 심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선정과 홍콩이 통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럼 다시 ETF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국내 투자자들은 후광통, 성광통을 통해 중국 본토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후광통은 2014년, 성광통은 201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성광통, 후광통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모든 중국 개별 주식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 기업들은 외국인들의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중국 본토 ETF도 성광통, 후광통의 매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증시 추가 개방 정책을 내놓으면서 ETF도 성광통, 후광통이라는 제도의 틀 내에서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준 것입니다. 그럼 외국인들의 투자가 가능해진 ETF는 어떤 상품들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중국 ETF 시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총 693개입니다. 이들의 순자산 가치는 1조 4,500억 위안으로 하나로 하면 약 282조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ETF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중국도 ETF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5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ETF 숫자는 4배 이상 늘었고 자산운용 규모도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여전히 발전의 여지도 크다는 평가입니다. 펀드 시장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미국은 28%인데 중국은 아직 7%에 불과합니다. 물론 중국에 있는 693개 ETF를 다 외국인이 매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 당국이 이번에 외국인에게 개방한 ETF는 전체 693개의 12% 수준인 83개입니다. 상하이 거래소에 상장된 ETF가 53개고 선정 거래소에 상장된 ETF가 30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중국 당국은 앞으로 그 거래 가능한 ETF 숫자를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래도 허용된 ETF들 중에 규모가 아주 큰 간판급 ETF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전기차, 반도체 등 중국 정부가 육성하는 핵심 테마나 섹터에 투자하는 상품들도 많아서 이번 교차 거래 허용에 관심을 가지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불가능한 종목들도 ETF를 통해 간접 투자가 가능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83개 전체 ETF 리스트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등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중에서 일부를 오늘 좀 살펴볼까 합니다. 83개 ETF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주요 지수들을 추종하는 ETF들입니다. 차이나 리스크라는 말이 널리 회자될 만큼 중국 개별 기업 주가는 정말 예측이 어렵습니다. 공산당 말 한마디에 바로 기업 주가가 나락으로 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개별 기업보다 지수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수에 투자하면 리스크는 크게 줄이면서 중국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 중 하나가 CSI 300입니다. 상하이 거래소와 선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 시가총액과 유동성 등을 고려해 상위 300개 종목으로 만든 지수입니다. 한국의 코스피 200과 유사한 지수인데 이번에 교차 거래가 허용된 ETF 중에서 CSI 300을 추종하는 ETF가 10여 개로 가장 많습니다. 다만 CSI 300을 토대로 만든 ETF는 이미 과거에도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미래에셋, 삼성 등에서 CSI 300 지수로 만든 ETF를 국내 증시에 이미 상장시켜 놨기 때문입니다.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ETF 외국인 개방으로 중국 증시에 상장된 CSI 300 ETF도 매수할 수 있게 된 건데 국내 상품과 세금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 없는 지수 관련 상품으로는 상하이 50 지수를 추종하는 차이나 AMC 차이나 50 ETF 상품이 있습니다. 이번에 허용된 83개 상품 중 운용 규모가 가장 큰 상품입니다. 일평균 거래 금액도 4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대중적인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상하이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중 가장 대표적인 기업 50개로 구성된 지수를 활용하는데 금융주 비중이 30%가 넘을 정도로 높아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고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 기업들 중에 미래 꿈나무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이나 넥스트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어떨까 싶습니다. 차이나 넥스트 지수에는 전기차, 배터리, IT, 바이오 섹터 등의 주요 성장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회사로 유명한 CATL의 비중이 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이나 넥스트 개별 종목들은 외국인들의 직접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ETF의 활용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국 중소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CSI 500, 배당형 상품에 관심이 있다면 상하이 종합 배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 등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테마 쪽도 좀 살펴보면요. 전기차나 바이오, 반도체, 태양광처럼 중국에서 핫한 산업들 관련 상품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테마들은 한국 증시에도 이미 대부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산업에 투자하는 ETF의 경우 이미 한국 투자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테마는 동일하지만 한국 증시에 있는 ETF와 중국 증시에 있는 ETF가 종목 구성이나 비중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양쪽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더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더 눈길이 가는 건 국내 상장 ETF에 없는 분야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농업, 히토류, 방산, 소비재 분야 ETF에 좀 관심이 갑니다. 소비재 기업으로 구성된 ETF의 경우 경기 방어적 성격도 있고 또 주로 내수 위주 기업들이라서 미중 갈등 등 그 외부 악재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쌍순환 정책을 앞세워 적극적으로 내수 시장 키우기에 나서고 있는 점도 호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구성 종목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최고급 바이주 마오타이를 생산하는 귀주 모태주가 10%로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로 중국에서 우유와 같은 유제품 분야에서 가장 큰 대기업인 ED가 9% 정도 됩니다. 저는 방산 테마에도 눈길이 가는데요. 이 ETF는 중국이 미중 갈등, 신냉전 확산 등의 국면에서 국방비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토류 관련 상품도 저는 즐겨찾기를 해놓고 계속 지켜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다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첨단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인데 중국 히토류 생산량은 세계 전체 히토류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히토류 정책에 따라 주가가 크게 출렁출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히토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새로 투자가 가능해진 중국 본토 ETF들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중국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중국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다 다양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 중국 ETF 수수료는 대부분 0.6% 수준입니다. 좀 더 낮은 건 한 0.2%, 0.3% 이런 것들도 간혹 있기는 한데 대다수 상품의 수수료가 0.6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ETF들과 비교를 해보면 큰 차이는 없거나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강통, 후광통으로 중국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율도 꼭 챙겨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품은 위안화로 투자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환율 움직임에 따라 환손실 또는 환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6일 기준으로 위안화 환율을 보니까 1위안에 194.65원인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1년간 꾸준히 이 그래프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안화가 원화 대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위안화가 앞으로 더 강해지면 중국 본토 ETF 투자자분들은 환차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위안화가 약해지면 주가 등락과 관계없이 환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당분간 위안화 강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아 보이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미중 금리차 확대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안화 환율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찍었던 베이징 뷰 2편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베이징 뷰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